여러분은 어떤 음식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맛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입안에 침이 고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음식 이름과 식사 예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 이름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름 속에 어떻게 요리했는지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을 생각해 볼게요. 비빔은 여러 재료를 함께 섞는다는 뜻이고 밥은 쌀로 지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 음식 이름은 요리 방법과 재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에는 굽다, 볶다, 튀기다, 삶다, 찌다, 비비다, 무치다 같은 요리 방법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여러 음식 이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닭을 찌면 닭찜, 새우를 튀기면 새우튀김, 나물을 무치면 나물무침, 생선을 구우면 생선구이.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이 만들어지는 한국 음식 이름. 이제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음식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식사하는지도 알아보면 좋겠어요. 한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식사 예절이 있는데 이것을 알면 한국 문화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 이름도 생활 속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음식 이름을 배우면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비빔밥은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을 올린 뒤 숟가락으로 골고루 괄호 먹는 음식이다. 튀겨, 볶아, 비벼, 구워. 모두 아시죠? 비빔밥은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을 올린 뒤 숟가락으로 골고루 비벼 먹는 음식이다. 한국 음식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국 음식 이름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음식 사진을 보거나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요리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 보이는 한국 음식 이름도 재미있고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굽다입니다. 굽다는 불이나 열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는 요리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나 생선, 고구마를 자주 굽습니다. 굽다가 들어간 음식 이름은 구이나 군의 형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선구이, 고기구이 같은 합성어가 만들어집니다. 또 고구마를 구우면 군고구마가 됩니다. 겨울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냄새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굽다는 한국 음식 문화에서 아주 친숙한 요리 방법입니다. 굽다의 대화문.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생선구이를 먹을 거예요. 겨울에 어떤 간식을 좋아해요? 저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좋아해요. 두 번째는 볶다입니다. 볶다는 기름을 두른 팬에 재료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입니다. 볶은 음식은 고소한 맛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볶음밥이나 볶음면을 자주 먹습니다. 또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볶음밥, 볶음면, 멸치볶음 같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볶다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여러 음식 이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볶다의 대화문.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어요? 김치볶음밥을 먹었어요. 한국 반찬 중에 무엇을 좋아해요? 저는 멸치볶음을 좋아해요. 세 번째는 튀기다입니다. 튀기다는 뜨거운 기름에 음식을 넣어 익히는 요리 방법입니다. 바삭한 맛 때문에 아이들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감자튀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우튀김이나 치킨 같은 튀김 음식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양한 튀김 음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 새우튀김, 치킨튀김 같은 합성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튀기다의 대화문. 햄버거와 같이 무엇을 먹어요? 감자튀김을 같이 먹어요. 어떤 튀김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새우튀김을 좋아해요. 네 번째는 삶다입니다. 삶다는 물에 넣고 끓여 익히는 요리 방법입니다. 삶은 음식은 부드럽고 건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삶은 계란과 삶은 옥수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삶아 만든 수육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삶은 음식은 부드럽고 건강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 먹습니다. 삶다의 대화문.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요? 삶은 계란과 우유 한 잔을 먹었어요. 여름 간식으로 무엇을 좋아해요? 저는 삶은 옥수수를 좋아해요. 다섯 번째는 찌다입니다. 찌다는 뜨거운 김으로 음식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찜요리는 부드럽고 맛이 진합니다. 한국에는 찜요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찜, 찜닭, 찜만두가 있습니다. 찜요리는 재료를 오래 익혀서 맛이 깊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 자주 먹습니다. 찌다의 대화문. 생일에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갈비찜을 먹었어요. 겨울에 자주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저는 찐만두를 자주 먹어요. 여섯 번째는 비비다입니다. 비비다는 여러 재료를 함께 섞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비벼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또 비빔국수, 비빔냉면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과 채소를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빔냉면을 많이 먹습니다. 비비다의 대화문. 한국 음식 중에 무엇을 먹어보고 싶어요?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요. 여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비빔냉면을 좋아해요. 마지막은 무치다입니다. 무치다는 나물이나 채소에 양념을 넣고 골고루 섞은 것을 말합니다. 한국 식탁에는 무침 음식이 자주 나옵니다. 나물무침, 오이무침, 회무침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무침 음식은 반찬으로 자주 먹으며 한국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치다의 대화문. 오늘 반찬은 무엇이에요? 나물무침이 있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저는 회무침을 좋아해요. 중요한 식사 예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이런 예절을 미리 알아두면 한국 사람들과 더 편하고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씹을 때 쩝쩝 소리를 크게 내면 예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국수나 라면을 먹을 때 소리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계속 크게 소리를 내거나 입을 벌리고 씹는 행동은 함께 먹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깔끔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것이 한국의 오랜 식사 예절입니다. 한국은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또는 회사 어른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어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너무 빨리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예의 바른 모습으로 여겨져요. 세 번째로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식탁 위에 놓은 채로 숟가락을 사용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꼭 큰 실수는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배우는 입장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젓가락으로 반찬을 오래 뒤적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반찬을 함께 나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나 다른 반찬을 젓가락으로 계속 뒤집거나 맛있는 것만 골라 가져가는 행동은 옆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함께 나눠 먹는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먹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5번째로 어른과 함께 술을 마실 때도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이 술을 따라 주실 때는 두 손으로 잔을 받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또 자기 잔에 직접 술을 따르기보다 서로 따라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직도 소중한 예절로 여겨지고 있어요. 한국의 식사 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런 예절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식사가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음식을 만들어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요리 방법과 음식 재료, 그리고 식사 예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 이름을 배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 음식 속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 이름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굽다, 볶다, 튀기다, 삶다, 찌다, 비비다, 무치다 같은 요리 방법 단어와 생선, 감자, 닭, 밥, 나물 같은 재료 이름이 만나 새로운 음식 이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리 방법 단어 몇 가지만 알아도 처음 보는 음식 이름의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생선구이는 생선을 구운 음식이고 감자튀김은 감자를 튀긴 음식이라는 것을 이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점이 한국어 공부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족, 친구, 이웃과 더욱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져요. 반찬을 나눠 먹고 어른을 먼저 배려하고 옆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거나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예절도 모두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특히 한국의 식탁 문화는 함께라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반찬을 나눠 먹고 서로 음식을 권하면서 정을 쌓아가지요.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한국 음식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고 비빔밥이나 김치, 치킨 같은 음식은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음식은 정말 좋은 공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음식 이름을 무작정 외우려 하기보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도 훨씬 쉽게 이해되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음식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가장 즐겁고 맛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국 음식은 그냥 맛있는 음식 아니야? 요즘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것도 결국 맛 때문이라고 생각해. 맛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한국 음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음식 이름 하나하나에 요리 방법과 재료가 담겨 있다는 거야. 생선구이라고 하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했는지 이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잖아. 한국 음식은 그냥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해.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오직 맛에 있다. 한국 음식의 이름은 너무 복잡해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음식은 언어와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다.
한국 음식은 요리 방법보다 재료의 종류가 더 중요하다. 모두 아시죠? 음식으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냥 맛있는 음식 아니야? 요즘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것도 결국 맛 때문이라고 생각해. 맛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한국 음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음식 이름 하나하나에 요리 방법과 재료가 담겨 있다는 거야. 생선구이라고 하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했는지 이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잖아. 한국 음식은 그냥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